예결위 여당 간사 내정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위 의장님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애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61일 만입니다. 아마 추경이 편성된 역사상 최장기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이 2009년에는 제출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2013년에는 7일 만에, 그리고 2015년에는 3일 만에, 2016년에는 하루 만에, 그리고 2017년에는 5일 만에, 2018년인 작년에는 39일 만에, 금년에는 61일 만에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어제 합의서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서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지난 5월 29일 이후에 오늘까지 27대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이번 금요일 2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이어서 명단도 내지 않게 되면은 본회의를 해도 예결위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은 국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고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추경에 편성됐던 긴급한 예산들이 그냥 묶여서 잠자고 있게 되지요.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책이 아주 급합니다. 우선 산림복구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죠. 산림복구 예산은 긴급 벌채하는 예산이 247억 원, 그리고 조림을 지원하는 예산이 55억 원, 그리고 임도를 개량하는 예산이 67억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급히 빨리 산림을 복구해야 7월, 8월, 9월에 비가 크게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2차 피해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강원도 고성 등의 이재민들이 생계가 어렵죠. 여기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2,000명분 2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수가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445억 원이 마련되어 있고, 또 긴급 경영 안정자금으로 80억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하고 산업위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 군산 8군데가 있죠. 여기에 위기 지역을 2년 연장을 했는데 2년 연장하고 1개월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지역분들의 희망근로사업 등등에 1,01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는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실천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현장에서 이 일들이 실천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결정 의결을 안 해주고 지방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 예산을 합쳐서 지방비까지 합쳐서 지방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 아니면 차라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정당이라는 누명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자, 저희 동네에도 빚내서 추경한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빚내서 추경을 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죠. 2009년 추경에서 이명박 정부는 15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15.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에는
9.3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가 편성한 3.6조 원의 국채 발행 추경은 이전 정부의 추경에 비하면 정확하게 5분의 1 수준입니다. 스스로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추경을 자기들이 어떻게 편성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추경 심의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